자유의 창 김재용입니다. 네, 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죄적 판결문을 분석해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읽다 보면 이 재판부가 뭔가 이 재판의 목적을 헷갈리고 있다. 재판의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그 통상적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판결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 느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체 존부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재판부가 부정선거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재판부가 상상하는 부정선거가 있어요. 그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데, 이렇게 이 재판부가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 측에서 생각하는 재판은 부정선거범들이 뭘 했고, 부정선거범은 누구고, 언제 뭘 했고, 그 부정선거의 방법, 뭐 동원했던 수단,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원고 민경욱의 원고 측에서의 이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은 드러난 재검표장에서 드러난 부정의 증거물들,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만 가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치 원고 민경욱이 부정선거 방법을 모든 전 과정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목적이 달라요. 그런 부분을 이 판결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가 쓴 판결문을 한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원고의 주장처럼 투표 단계에서, 그러니까 투표 단계에서의 부정, 그리고 나중에 또 개표 단계에서의 부정, 그리고 개표 후 재검표를 위해서 증거 보전을 하는 그 사이에 있어서의 부정, 이 모든 것을 원고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민경욱이 입증해야 될 것을 이 재판부가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판결문을 보다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원고 민경욱이 이걸 왜 해야 되냐. 우리 국민적 시각은 그래요. 이 재판부 그러니까 조재현이가 썼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조재현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정의 그 상상력을 왜 원고 민경욱이 채워야 되냐는 거죠. 몇 가지 결과물을 보고 그 결과물이 진짜냐 가짜냐만 따져서 그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가 진짜냐 가짜냐만 가려서 가짜면은 부정선거였던 거고, 그러면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것인데, 이 조재현 천대엽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의 방법, 동원, 뭐 수단, 이 조재현과 천대엽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입증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각시키겠다. 이런 태도를 취한 게 이 범죄적 판결문에 있는 어떤 기조예요. 자, 그래서 원고의 주장처럼 투표 단계에서의 부정선거죠. 이 조재현과 천대엽, 이동원이가 생각하는 투표 단계에서의 부정선거, 이거를 원고 민경욱이 입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투표 단계에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위한 용지 구입, 인쇄 날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용지 구입은 어떻게 했고 인쇄 날인은 어떻게 했고, 이것을 투표 단계에서 했던 부정을 민경욱이 입증하라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의 전산 조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 뚫고 침투한 거, 그거 입증해내라는 거죠. 그거 입증 안 되면 기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개표 단계, 이제 개표 단계에서 부정. 이 천대엽과 조재현과 이동원이가 생각하는 개표 단계에서 부정. 사전 투표를 위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주물럭 하는 거, 주물럭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서버의 내용도 조작하였어야 한다. 자, 그러면 부정선거범들이 그 개표 결과 집계한 서버 내용 조작 그것도 입증해라. 통합선거인 명부 그 주물럭거린 거 그거 입증해라.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입증 못하면 기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개표 후에 이제 부정이에요. 개표 후 증거 보전 전에 당일 투표지와 일부 관내 사전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그러니까 위조한 걸 입증해야 되고, 진정한 투표지와 대차했다면 용지 구입, 인쇄, 날인 등 작업을 거쳐 만든 위조 투표지가 들어있는 보관상자와 진정한 투표지 보관상자를 개표일부터 증거 보존일 사이에 바꿔치기 하였어야 한다. 자, 네, 말은 이제 바꿔치기 하였어야 한다. 입증하라 이거죠. 네. 개표일부터 증거 보존일 사이에 바꿔치기 한 거 입증해라. 이제 이거는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원의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가 이 판결문을 쓴 이 재판부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부정선거 그걸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기발한 방법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을 수가 있죠. 네. 자, 예를 들면 투표 단계라든가 뭐 개표 단계라든가, 자, 투표 단계만 먼저 볼게요. 이 조재현이나 천대엽은 그 사전 투표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 그 서버 보안 뚫고 침투하는 거 그거 입증하라는 건데 그거는 조재현의 생각이에요. 자, 이거는 이거 생각을 좀 열어놔야 돼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사실을 목격한 것이 아닌 이상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뭐예요?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 이거는 조재현의 생각이에요. 자, 자유예창 김재영만 해도 달라요, 생각이. 이게 부정선거범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부정선거범이 누구냐 이거죠. 외부인이냐 내부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그 외부인일 때와 내부자일 때 그 다른 상황도 언급을 해야죠. 자,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 이거는 뭐예요? 어쩌면 이건 외부에서의 침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자유예찬 김재용 같으면 야, 이거는 왜 외부에서 굳이 그 서버 보안을 뚫고 침투한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부자일 경우에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리 상태에 있다, 서버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이 이거는 뭐랄까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조재현과 천대엽은 어딘가에 뭔가 경도돼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머리가. 투표 단계에서 부정. 야,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 외부에서 침투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왜 내부에서 내부자에 의한 조작을 생각 안 하죠? 네. 그러면 뭐 서버 보안을 뚫고 이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로그인이에요. 서버 보안을 뚫을 필요 없죠. 네. 그 작업을 하는 자인데 작업을 하는 자가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개표 단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외부에서 뭐 저 중공에서 뭐 북한에서 한다가 아니고 열어놔야 돼요, 생각을. 내부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네. 그래서 다 용의선상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용의선상에.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예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재검표장에다가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로 보이는 배추리 투표지를 법원에 제출한 게 누구예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거기 용의선상에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용의자는 그렇죠? 선관위가 되는 거예요.
선관위를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이런 가정을 해야죠. 예? 부정선거범을 가정할 때 왜 선관위를 빼놓고 가정해요? 선관위가 가장 제1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범의 1순위라고요. 용의선상에 올라오는 1순위를 배제한, 네, 외부에서의 뭐 침투 뭐 이런 거를, 예, 이런 거를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가 벌써, 네, 시작부터, 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네, 방향을 잡고 있다. 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 단계나 개표 단계에서 이 부정은, 이게 만약에 선관위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풀어보면 아주 쉽게 풀리는 부분이에요. 조재현이나 천대엽이는 이렇게 해놓고, 야, 이게 거의 외부에서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입증할 건데, 이제 이 태도예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입증 못하지, 뭐 이런 차원에서 투표 단계, 개표 단계,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예, 설득하기 위해서, 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이라는 것은, 네,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네. 그것은 뭐예요? 선관위가 방어를 하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외부에서 침투한 부정선거범들이 뭔가 조작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네, 그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부정선거범으로, 네, 돌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아주 생각의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예. 손바닥 뒤집듯이, 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 개표 단계에서도 이 재판부는 참, 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개표일부터 증거보존일 사이에 바꿔치기 하였어야 한다? 이게 벌써 딱 고정관념에, 예, 젖어 있는 거예요. 예, 개표일부터 증거보존일 사이가 아닐 수도 있죠. 네. 증거보존 해놓고 나중에 가서 법원 출입문 열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등포에서 보니까 출입문에 붙인 봉인지가 달라졌어요. 그건 뭐예요? 만약에 그 증거보존된 위조 투표지가 개표일부터 증거보존일 사이에 바꿔치기가 됐다가 아니라 법원에다 갖다 놓고 또 나중에 가서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용의선상에 선관위도 올라가고, 그렇죠? 네, 법원 직원들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범죄적 판결문은 뭐예요? 이 재판부도 의심받는 거예요. 손 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 시각에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마치 이 판결문을 쓴 자들은 이제, 부정선거 그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듯, 네, 이 판결문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 시각에서는 아니죠. 네. 뭐 원점에서 놓고 보면 다 용의선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 이 괘씸하죠? 네, 이런 상상력이. 그러나 다 열어놔야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이 재판부가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는 이제 이 판결문을 읽어보는 국민들이, 야, 그렇지, 뭐 투표 단계, 개표 단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 웬만해서는 부정선거범들이 엄두도 못 낼 일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자는 거죠. 네. 그래놓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거를, 원고가 입증을 해봐.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입증해봐. 거기 하나 더, 이제 더 조건을 또 까다롭게 하나요? 자, 이건 뭐예요? 그 다음 갖다 붙인 거는, 그렇게 투표 단계, 개표 단계, 뭐 개표 후 그 재검표까지, 증거 보존까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거, 그걸 다 입증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얼마나 선거 관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감시하에 이루어졌는지를 또 나열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건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그 원고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참관인,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이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네. 대명천지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걸 유도하는 거죠. 네. 뭐 요즘 세상에, 그렇죠.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부정이 있었다고 하느냐. 어처구니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했느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몇몇 선택받은 자들이 공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가담하고 또 거기에 선택받은 참관인들이 가담하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하에서, 그죠? 네,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하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거의 부정을 하려고 그러면 갖춰야 될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과 또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거 입증하라 이거예요. 네, 원고 보고. 해킹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데 이게요, 이거는 재판부의 이 조재현의 생각이고, 어쩌면 이 디지털 부정선거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가 먹히질 않죠. 전산으로 QR코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를, 뭐 그 전산 내용을, 컴퓨터를 그 데이터 오고 가는 거를 볼 수가 없는데, 예? 전파를 우리 국민들이 이 수많은 그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인원들이 그걸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부정선거는 은밀하게, 네, 뭔가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고,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전산 조작은 극소수의 인원만 가담하면 가능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벌써 이 재판부의 생각이 너무, 네, 이 부정선거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이걸 내세우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냐. 네. 수많은 사람들은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 네. 그 전자개표기 하나 돌아가는 것만 봐도, 네? 얼마나 빠르게 그 QR코드가 돌아갑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자, 통합선거인 명부.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나요? 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개표종사원들이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상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사전투표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사람 눈으로 세나요?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디지털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이 이 판결문이 얼마나 이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이 부정선거의 현실을 이 재판부가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너무나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인 양. 네. 야,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요, 멍청한 사람들 설득할 때는 가능해요. 네.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참 멍청하기는.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이런 이제 저 성상 나빠는 친구들이 얘기하면 참 속으로 그랬죠. 아유, 저 멍청한 인간. 근데 그 논리를 또 이 재판결문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필요 없어요. 눈뜬 장님이에요. 자, 그래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한다.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 네, 고도의 전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킹 능력은 인정 못하겠어요. 해킹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자연스럽게 어떤 직원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뭔가 그런 보고가 있어요, 현재. 네. 나중에 그 영상,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네. 그 규정을 안 지켰다라는 거죠. 2사람 이상 접근하게 되어 있는 전산 시스템에, 전산실에 혼자 들어가서 뭔가 데이터를 삭제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현재 이 디지털 부정선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있어봤자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 막대한 돈으로 보상받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작 부정을 저지르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검표를 하는 바람에 뭔가 인쇄를 다시 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척 열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저지를 때 뭐 디지털로 부정을 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 이제 이런 것들을 나열한 것은 이 판결문을 쓴 이 재판부가 도저히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나열을 한 거죠. 근데 이 나열한 것부터가 벌써 뭐예요? 너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갇혀 있다. 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하고 있는 부정을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 자신들의 부정을 입증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민경호에게, 이 원고에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을 입증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현실은 뭐예요? 지금 이것을 민경욱이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민경욱이 입증하는 거는 재검표 때 나온 그 이상한 투표지, 이거는 정상의 투표지가 아니다. 비정규 투표지다 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배춧잎 투표지가 가짜다. 그럼 왜 가짜냐? 그러면 그 가짜인지 진짜를 가리기 위한 정밀한 분석이 들어가고 룩배로 확인하고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종이 무게를 달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재판부는 못하게 했잖아요. 정작 그 위 변조를 가릴 수 있는 걸 하려는 건 못하게 하고 전혀 엉뚱하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의 어떤 부정선거 그 고정관념 그걸 입증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봐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너 입증 못했잖아.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선거 원고가 입증 못했잖아. 원고는 그거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게 뭔가 핀트가 어긋난 한참 뭔가 현실에서 벗어난 그런 판결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결론이 그래요. 결론이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위와 같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앞에 쭉 나열한 그것들을 뭐 고도의 전산기술, 해킹 능력, 막대한 재원, 대규모의 인력거 조직 입증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표일부터 증거 보전일 사이 바꿔치기.
그 이후에 증거 보존 이후에 바꿔쳤는지는 어떻게 알아? 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정의 어떤 그런 부정 선거의 그 유형을 나열을 해놓고 그거를 입증 못했다고 증명하지 못하였다까지만 해요. 그래서 기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원고 입장에서 충분한 그 입증을 못한 이유가 있죠. 네. 뭔가 서버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 만약에 그 선관위가 서버를 관리하고 온 선관위가 범인일 경우에 이 서버를 보여주냐고요? 안 보여주잖아요. 그거 안 보여주면은 증명 못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일단 미변조 투표지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서 정상의 정규의 투표지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면 무효 선고를 해놓고, 그리고 그 위변조 투표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이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재검표장에 위변조 투표지 가져다 놓은 그 직원부터 추적해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부는 오히려 방해를 했어요. 그 재검표장에서 루페로 인쇄 상태 확대해서 보는 것도 못하겠어요. 종이 무게 달아보는 것도 못하겠어요. 정작 부정의 증거를 가릴 수 있는, 위변조를 가릴 수 있는 거는 못하게 하고, 전혀 엉뚱하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크게 마치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키워서 그렇게 제시해 놓고 원고가 입증 못했다. 그러니까 입증 못했으니까 부정선거는 없었던 거다. 입증 못했으니까 원고는 패소하는 거다. 뭐 이런 결론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문은 좀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참 엉뚱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이 범죄적 판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선거무효소송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이 재판부는요, 부정선거범이 누구고 어떤 방법으로 부정행각을 했고 이거를 원고가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수사 능력이 있는, 수사 권한이 있는 검사나 형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 입장에서는요, 원고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수사하거나 뭐 증거에 접근하려고 하면 다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재검표 신청이라는 원고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재검표를 하는 과정 중에 이상한 투표지, 위변조가 의심되는 투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위변조 투표지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못하겠다는 거죠. 그 재검표에서 드러난 위조 투표지의 양상, 개표 데이터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뭔가 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 이상한 투표지가 진짜냐 가짜냐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이 무게만 해도 1제곱미터당 몇 그램인지 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가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인쇄 상태도요, 사전 투표지하고 당일 투표지가 완전히 달라요. 인쇄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프린터기로 출력한 거냐 인쇄한 거냐 이걸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부정선거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상이냐 아니냐 확인받고 판단받겠다고 한 건데, 그 객관적이고 아주 단순한 사실 여부, 위조 여부 확인은 안 시켜준 거예요, 이 재판부가. 좀 더 이제 이 판결문을 진행시켜서 더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각각의 그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들이 나오는데 그 판단들이 다 엉터리예요. 네. 그리고 이 재판부는요, 상상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 부정선거 그 양상을 자신들의 상상력에만 의존하잖아요. 뭐 상상력인지 아니면 뭐 피고 선관위로부터 베껴온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예. 아무튼 판결문에 제시한 부정선거의 뭐 주체, 양상, 방법, 뭐 동원 규모, 뭐 필요한 뭐 자금, 조직, 뭐 이런 그런 나열한 것들이 이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과 안 맞아요. 그리고 이 현재 이 디지털 부정선거로 진화된 부정선거는 상상을 초월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못한 우리가 그 부정선거범들이 한 것을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네. 그 다 몰라요. 그리고 우리 눈에 목격된 거로 보면은 어쩌면은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 선관위 가서 감시 못할 때는 진짜 뭐 시민단체 어떤 누구 이런 애들 동원해가지고 손발 역할을 해서 투표지를 바꾸다가 이제 우리 많은 그 우파의 국민들이 가서 이제 감시하니까 이제 그 인원 동원을 못하죠. 그러면 인원 동원을 못하니까 또 이번에는 또 뭐 선관위 직원들을 야근을 시켜가고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상상 가능한 것들을 다 나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판부가 상상한 걸 입증하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이 판결문의 문제점은 정말 이게 그러니까 부정의 정황, 뭐 부정의 내용 이것을 밝히려는 판결문이 아니고 네. 원고로 하여금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입증 못하게 방해하면서 오히려 재판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잡한 부정선거의 과정을 입증하라 요구하고 그걸 입증 못했으니까 기각시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범죄적 판결문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이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